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축산학과의 이정규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한우 개량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한우 개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 개량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개량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 근성으로 특정한 상황만 가지고 여기에 그냥 내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업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나라의 한우 개량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은 특히 이제 소든 돼지든 주요 가축들은 산업 자체가 이런 이런 이 삼각형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엘리트 집단 또는 뉴클리어스 허드 이래가지고 핵군 집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있는 그룹을 우리는 정식 집단이다 이렇게 유전자를 이제 확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머셜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에다가 이걸 우리가 맞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엘리트 집단은 이게 시수소 그 다음에 육종농가 플러스 한우개량사업소 농가 이런 암소들, 여기 있는 이제 암소들이고 수소죠, 그죠? 이런 집단이 이제 엘리트 집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그룹이 정식 그룹은 우리가 번식우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번식우 집단.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비육 집단, 비육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소는 이제 단체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쾌하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돼지 같은 경우는 아주 명쾌한 그런 관계를 형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유전자가 이 비우고까지의 유전자는 결국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여기 엘리트 집단에서 흘러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엘리트 집단이 얼마나 개량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집단의 개량 척도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집단에서 개량이 멈추면은 이 전체 집단이 개량이 안 됩니다. 엘리트 집단이 개량 안 하고 이러면은 나머지 전체 집단도 개량이 안 되는 겁니다. 엘리트 집단이 쫙 올라가면은 나머지 전체 집단도 여기 따라서 쫙 올라갑니다. 이런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모든 소를 개량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보다 이와 같이 엘리트 집단을 집중적으로 개량해서 그 유전자를 밑으로 떨궈주는 이런 이제 방식의 개량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국가 단위에서 그런 이제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면은 왜 우리가 시수소를 선발을 해가지고 그것들에서 정액을 채취해서 이렇게 농가에 배부하고 비우고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만큼 이러한 구조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단위 계량 체계가 확립이 되면서 주로 이제 뭐냐면 인공수정 기술을 우리가 50년대부터 도입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축산진흥대회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품평회를 각 그 지방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수소를 이제 선발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당대 검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후대 검증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가 단위의 계량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앞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렇게 꾸준히 계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효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그래서 18개월 수소 평균 체중을 보면은 74년도에 289kg였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552kg예요. 553kg. 거의 91%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행질들도 아주 이렇게 계량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차 매년 계량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또는 그 시수소를 선발하기 위해서 평가를 계속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한우의 도체중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그래프로 보면서 한번 보면은 24개월령 거새우 체중을 한번 보면은 거새우 체중을 이렇게 추세를 한다. 그 다음에 1등급 출현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노력했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대 검정 출생 연도별로 후대 검정을 이제 출생 연도별로 봤을 때 표현행과 육종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여기 굵은 게 이제 도체중 육종가죠. 그 다음에 약간 옅게 나온 게 이제 도체중 표현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보이고 있죠. 등심 단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0.5097, 그렇죠. 4.3668라고 하는 기울기를 나타내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꾸준히 계량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지방 두께는 거의 완만하게 두꺼워지면 좋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건내 지방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계량을 하면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억지로 지금 계산을 해본 건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그 추정을 해보면은 연간 뭐 84만 두가 도축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보면은 도체중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량을 통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105, 등심 면적은 65, 그 다음에 건내 지방도는 1,800억. 이 정도로 이렇게 이 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다. 물론 단순히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경제 행질이 많잖아요. 그런 행질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의 계량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계량과 관련되는 기관들은 농림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한우 쪽은 이제 한우 계량 사업소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산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도축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도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축산물 품질 평가원 그 다음에 한우 등록 그 다음에 심사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축계량협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생산된 정액을 공급을 해주면은
수정을 시키고 해서 계량 업무에 이제 필드에서 직접 뛰는 그런 이제 수정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도 단위에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계량 부분은 이러한 그 계량과 관련되는 각종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평가하고 이런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축산과학원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법적으로 가축 계량 총괄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 계량과 관련되는 총괄적인 조정 역할을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기관별로 업무 조율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우 계량과 관련되는 주요 기관들은 여기에 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이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많이 이제 요즘은 홍보를 잘 하니까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시간 날 때 들어가 보시기 바라요. 먼저 이 우리가 인공수정용 시수소를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엘리트 집단 중에 핵심 집단이 시수소입니다. 시수소. 그 시수소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도면을 그려놨는데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수소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당대 검정과 후대 검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당대 검정은 여기 보면은 28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교배하는데 2개월, 그 다음에 임신하는데 10개월, 그 다음에 이걸 송아지 육성하는데 6개월, 그 다음에 검정을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2개월 해가지고 그 당대 검정을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아비로 사용할 보정 시수소, 아주 고능력의 보정 시수소와 그 다음에 고능력 등록 암소, 이게 주로 이제 한우 육종 농가에 15,000두가 있고 한우 계량 사업소에 1,000두가 있고 한우 육종 센터에 600두가 있어요. 이들하고 교배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송아지를 생산합니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당대 검정에 투입을 합니다. 이게 몇 마리를 하냐면 900두를 투입을 해가지고 사업소, 즉 한우 계량 사업소에 800두를 넣고 또 센터에 100두를 넣어가지고 동일한 조건으로 사양 관리를 하면서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6개월 동안 검정을 하고 나서 뭘 조사하냐면은 6개월형 체중과 외모 심사 12개월형에서 초음파 촬영을 해요. 12개월형. 그렇게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놈을 골라가지고 총 900두 중에서 66두를 골라냅니다. 이 66두를 우리는 후보 시수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후보 시수소가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후대 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후보 시수소 66두에 대해서 후대 검정을 한다는 것은 이 후보 시수소 각각의 새끼들을 생산해갖고 그 새끼들이 얼마만큼 우수한가를 평가함으로 인해가지고 후보 시수소의 능력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장 능력은 당대 검정에서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면 그 새끼들에 가서는 과연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들의 자식들이 도축을 했을 때 도체 성적이 얼마만큼 좋으냐, 다른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별성이 있는가 하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후대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대 검정은 한우 검정 농가 5,000두에다가 후보 시수소 정액을 넣어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후대 검정 후 송아지를 생산합니다. 그래가지고 검정소에서 400두를 검정하고 검정 농가에서
500두를 검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중을 6개월, 12개월, 18, 24개월령 체중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는 12개월과 24개월령에 측정을 하고 이제 24개월령에 도축을 해가지고 도체 성적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도체 수율, 뭐 등심, 안심 뭐 이렇게 해서 10대 도체 부위별로 수율도 조사하고 또 주요 성분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평가를 하죠. 유전 능력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놈은 보정시수소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정시. 그 중에 이제 30두를 보정시수소로 선발해가지고 이것들에서 정액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그런 기본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이 보정시수소가 자식에게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수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과정을 여기 적어놨는데 후대 검증이 총 60개월이 걸려요. 38개월이 걸려요. 그럼 이제 당대 검증과 후대 검증 합치면은 60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즉 보정시수소 한 마리를 이렇게 선발하는데 5년 이상이 걸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정시수소를 당대 검증, 후대 검증을 거쳐서 선발하니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후보 시수소를 종축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후보 시수소도 정액이 일부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런 훌륭한 개량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당대 검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 놨어요. 이런 게 다 이제 그냥 단순히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규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검증 규정이 다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종료를 하고 또 체리 측정은 어떤 걸 하고 뭐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을 다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대 검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조사는 개시시 평균 1령, 361령, 541령 종료시 체중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체위는 361령에서 그 다음 541령 종료시 3번 측정하는데 각각 이와 같은 부위들을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초음파 단층 촬영을 361령에 한 번 하고 종료시에 또 하고 이런 내용들을 측정한다 하는 것들을 명시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점에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위 측정도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액을 생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트로당 1800만 마리를 충전해서 정액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결 보존을 해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후대 검증을 하는데 후대 검증 전문 농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후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농가 이 교배 대상이 되는 암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송아지를 생산해 가지고 그 키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대 검정우를 이렇게 그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혜택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은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 이제 한우 육종 농가 사업은 엘리트 카우를 갖고 있는 이제 집단들이죠. 그런 이제 농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이거 여기는 이제 좀 선정 이 요건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참여가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실라라든지 우계락이라든지 연회병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요. 혜택도 이와 같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우 암소 검정 사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수소는 보증 시수소의 이제 유전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건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다 해서 공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히 잘만 활용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암소는 과연 그러면 어떤가를 알아야 내가 이 암소를 어떻게 개량을 해야겠다 하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게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 암소 검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암소 검정 사업은 주로 이제 조합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고, 그럼 이제 이게 이 조합이 이 암소 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시행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각 지자체라든지 종축개량협회라든지 품질평가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이제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컨설팅 기관이 달라붙어 가지고 또 시행기관을 지원을 해서 하면은 이제 농가 암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암소의 적절한 정액을 어떤 놈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이제 또 암소 여기 이제 태어나는 송아지들의 이 친자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저능력을 골라내 가지고 이렇게 도태를 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암소 검정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우리가 혈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혈통 등록 사업을 합니다. 혈통 등록에 이제 뭐 의의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통 등록은 이제 기초 등록이 있고 혈통 등록이 있고 고등 등록이 있습니다. 기초 등록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한우 이게 이제 기준에 적합하면은 등록을 해줍니다. 그다음 혈통 등록은 생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면은 부모가 기초 등록 이상이고 외모상 실격 조건이 없는 송아지로서 장래 종축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송아지를 혈통 등록을 시켜주고, 이 혈통 등록된 소 중에서 이제 부모가 혈통 등록 후 이상으로서 생후 24개월령 이상이 되고 48개월 이내에 선행 심사를 받은 개체 중에서 일정한 성적 이상이 되고 하면은 고등 등록을 해줍니다. 네, 이런 이제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혈통 등록 중에서 이제 고등 등록으로 신청을 해서 고등 등록이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제 그 반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놈 중에도 다시 또 고등등록 신청해가지고 되면 고등등록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다시 혈통등록으로 남는 겁니다. 이런 이제 형태로 혈통등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업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에서 실격 요건이 있어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신 이모, 부분 이모, 그 다음에 눈꺼풀, 눈원절, 흑색, 흑비경, 유전적 불량 행기, 이성 상태 하중, 불임축, 그 다음에 부정한 행위로 실격 조건을 은폐시키, 예를 들어서 뭐, 흰 반점이 있는데 그게 뭐 구두약을 발랐다거나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귀 속에 예를 들어서 흑모가 발현이 된다거나, 전신 속모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면상에 큰 백반이 있다거나 10cm 이상, 그 다음에 입 주위가 흑모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소들은 이제 등록이 안 됩니다. 한으로 등록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수정란 증명서가 많이 2017년도만 해도 14,000건이나 발행이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수정란 이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경상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으로 이게 송아지로 등록된 소가 2,800건 정도 됩니다. 조금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증명서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발행이 됐으면은, 그 다음 해에는 예를 들어서 뭐 거의 10,000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절반이 수태가 됐다 그러면은 5,000건 정도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한 3,000건 다 채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은 반드시 여기서 보면은 혈통 등록은 수정란 혈통과 이식 증명서가 첨부되었을 경우에만 등록을 해줍니다. 요건 걸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수정란 이식을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식 증명서를 챙겨놔야 됩니다.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반드시 챙겨놔야 나중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란 이식을 또 했는데 거기 사용된 공란우를 체크를 해보면은,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시켜보면은 종축계량협회에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는 데 가서 조회를 해보면은 이게 적절한 공란우인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혈통 등록 증명서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게 보면은 친자 확인 기록이 여기 표시가 되죠. 친자 확인 기록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봐보면은 이 유전자 마커, 첫 번째 유전자 마커에서 A1, A2가 있습니다. A1, A2. 그래서 개체 자신의 A1은 13, 15죠. 여기 13과 15인데, 부모 중에서 반드시 13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서 그 13이 있고 그 중에서 17이 있어야 돼요. 이제 15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마커 보면은 20번 21이죠. 마커 A1, A2가. 그러면 부모 중에서 반드시 20이 있어야 되고 부모 중에서 반드시 21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20이 다 있고 21이 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마커에서 A1이 15고 A2가 18인데 부에도 15가 없고 모에도 15가 없으면은 이거는 친자 불일치입니다. 친자 불일치. 그렇게 해서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이런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전자 키트, 검사 키트를 개발한 기관이 경상대학교입니다. 경상대 축산과에서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기술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심사입니다. 이 선행심사도 규정으로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행심사는 목적을 보면은 육량과 장수성, 후대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 형질을 파악한다. 그래서 체형이 어떤 행태가 육량이 많다. 또는 췌장이 얼마나 길면은 육량이 많다. 또는 이게 다리가 얼마나 길면은 장수성이 뛰어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는 장수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체성적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등심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체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꾸준히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형만 측정해서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등심이 클 소다, 적을 소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골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총 19가지 부위를 수치로서 기록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키다. 그럼 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키를 재는데 여기까지 키를 재는데 그래서 120 정도 이하면은 1. 그다음에 130 정도 되면은 9. 그 사이 이렇게 칸을 지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키를 가지고 점수를 이제 매기는 겁니다. 1점부터 9점까지.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아까 15가지를 이처럼 다양하게 이제 규정을 딱 정해 놨어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체폭도 넓으냐 좁으냐를 가지고 체폭을 측정해 갖고 체폭이 넓으냐 이렇게 넓으냐 아니면 이렇게 좁으냐 이런 거 이제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우 좁다, 중간 정도다, 매우 넓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행태가 선행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이와 같은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래서 정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모 시수소의 능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체형에 대한 능력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표시해 놨어요. 예를 들면은 최고는 A에서 B까지를 잰다. 그 다음에 십자부고는 C와 D를 잰다. 여기서 C와 D를 높이를 잰다. 그 다음에 수평체장은 E와 F를 잰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잰다. 이런 게 이제 기준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이 체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종모는 어떤 시수소는 이게 넓은 새끼들을 생산한다. 어떤 시수소는 이게 좁은 시수소를 성화기를 생산한다. 이런 이제 평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매긴다. 외모 점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매기는 거죠. 이런 것도 다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질이라든지 정구라든지 그 다음에 중구, 후구, 지제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감점을 이제 배점에 따라서 좋으면은 보통이면 이렇고 우량이면 우수하면 이제 25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점을 매겨서 암농 기준, 순농 기준을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론해가지고 감률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점수 깎아가면서 이렇게 수치 나중에 점수를 매기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이상은 이제 한우를 개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요 사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우를 내가 이제 개량을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외모 심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외모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행태로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해당되는 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본다든지, 홈페이지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행태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